개인적으로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시장 중에 미래 대통령감으로 여기는 분이 누구십니까? 뭐 이런 질문도 있고요. 예. 그 두 분은 예. 두 분 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좀 예민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대답을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치인으로서 안철수에 대한 생각과 패배한 정치인으로서 안철수에 대한 조언을 좀 해달라고 그러셨는데요. 예.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생각은 끝났고요.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정치인이고 저는 아니에요.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 정치할 때는 맨날 을이에요. 근데 요새는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갑처럼 행동을 해서 문제인데, 정치하는 사람은 을일 수밖에 없어요. 우선 지역구에 가면 지역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을이에요.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구가 아닌 곳에 가서도 우리 지역구에 아는 사람이 있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을이에요. 일단 가면. 그럼 기자분들하고 대할 때도 무조건 을이거든요. 거기서 자칫 갑행세를 하다가는 아주 된통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기자들이 절대 안 봐줍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민과의 관계에서 보면 노상 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돼서, 근데 제가 이제 지금은 갑은 아니지만 을에서는 풀려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마음대로 말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제가 지금 저보고 이제 정치하지 않는 작가 유시민으로서 또는 시민으로서 정치인 안철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말씀을 드리죠. 예. 정치할 때는 안철수 씨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죠. 제가 훌륭한 분이시다, 정치를 뛰어드신 걸 감사히 생각한다, 정말 고맙다, 그런 얘기하고, 이제 대선 기간에 단일화 때문에 삐걱거릴 때 조금 제가 이제 싫은 소리도 조금은 했습니다. 뭐 민주당 쪽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막 미팅도 안 되고 이럴 때 둘이 경쟁하다가 어깨로 좀 밀었는데, 축구하다가 어깨로 좀 밀었는데 운동장에 들어 누워가지고 심판 보고 옐로우 카드 꺼내라고 하고 있는 형국이다, 뭐 그 정도 민 거 가지고 그냥 뭐 이런 얘기도 조금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가는 길은 매우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독자 세력화라는 것은 제가 개혁당, 국민참여당, 통합진보당의 이 기획을 통해서 시도했다가 다 실패한 일이고요. 그 전에 한겨레 민주당, 꼬마 민주당, 1988년 13대 총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누군가 시도했던 사업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한때 통추, 꼬마 민주당을 할 때 이 지역주의 청산, 세대 교체 이 주장을 하면서 김영삼, 김대중 양김에 맞서서 대들었다가 완전 망했잖아요. 그때도 선거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요 선거에서 제3당이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한 예가 없습니다. 그것도 아류정당이 아니고요. 자민련, 옛날 자민련 같은 새누리당 아류정당은 특정 지역에서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지만, 전국적 기반을 가진 제3세력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예가 지난 30여 년의 정치 역사, 25년의 정치 역사에서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없이는 해내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일단 어려운 길을 가는 분한테는 박수를 쳐드려요. 그 길이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일단 박수를 치고 봐야 돼요. 왜냐? 안철수 씨가 편한 길을 가려면 그냥 민주당에 입당하면 돼요. 민주당에 입당하면, 그러면 뭐 대통령 후보 지지도 조사하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밖에 있고 민주당에 문재인 전 후보가 있으니까 조사를 하면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거지, 안철수 씨가 민주당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압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길이 거기 있습니다. 간편하게. 저처럼 하지 마시고요. 나와서 제3세력 구축한다고 막 이러면 이거는 정치 혁신을 하려고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자기가 대통령 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편한 길이고,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은 몹시 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편한 길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그 용기나 또는 신념이나 이런 데에 저는 일단 박수 치는 거예요. 이게 전반전이고요. 이제 후반전은, 저는 안철수 의원이 혹시 뭐 제3세력을 구축하는 데 성공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해 보죠. 그럼 제가 뭔가를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뭘 할까? 근데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또는 제1당의 당수가 된다면 뭐 할까?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안철수 의원의 의원 되기 전에 뭐 강연록이라든가, 저서라든가 이걸 다 봤는데, 그걸 다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저처럼 정치 전문가가 다 읽어봐도 모르는데 국민들은 알겠어요? 뭔가 기대는 있죠. 기대는. 그렇지만 진짜 확고한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는 뭘 하겠다는 게 분명해야 되는데 그게 앞으로 보여주시겠죠. 뭐. 아니면 말고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런 두 가지의 상반되는 감정을 가지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는 진짜 안 됐어요. 을 속으로, 예, 그 을의 위치로 스스로 가신 거기 때문에 참 안 됐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은 선생님의 그 소위 정계 은퇴 소식이 좀 더 개혁적인 세력을 결합하고 결집시키고 그리고 정말 한국 정치를 조금이라도 한 단계 더 높여주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아마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더 이상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것인가 이런 아쉬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제가 뭐 이룬 게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고요. 예컨대 이제 저는 이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부패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에 대해서 정치를 하기 전부터 또 정치하는 동안 매우 깊은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시도를 실제로 했습니다.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마저도 뭐 이 재벌에서 10억 원, 이 재벌에서 20억 원 이렇게 찔끔찔끔 저쪽에는 200억 주고 이쪽은 20억 주고 이런 식의 보험 들기식의 이제 자금을 간접적으로 받으셨단 말이죠. 나중에 밝혀진 걸 보면 이게 무엇 때문이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결국은 공직선거에 나가면서 후보가 돈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국가의 지도자가 될 사람을 범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죄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희망 뭐 돼지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했지만 100억을 채 못 모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도 힘든데 지지자들한테 300억씩 이렇게 모아달라 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다. 근데 어차피 그때 민주당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선거자금 보전을 선관위에서 다 받았거든요. 국가에서. 근데 그 돈이 결국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지지자들이 후원해준 그 돈이 민주당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탄핵하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후원금으로 걷지 말고 꾸자, 돈을. 그래서 펀드를 만들었죠, 제가. 이번 대선에서 보면 안철수 펀드도 있었고요. 문재인 담쟁이 펀드도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펀드를 했잖아요. 그럼 적어도 저한테 대한 감사의 언급 정도는 한번 그런 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 자신이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시민 참여 없이는 정치의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제 의제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어떻게 운 좋아서 국회의원 한 두 번 정도 한 덕분에 집권 여당까지 포함한 압도적인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통령께서 저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해주셔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민연금법 부분적 개정을 했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했고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을 실시를 하고 다른 것들은 다 그 전부터 추진하던 거지만 기초노령연금은 온전히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5년 국록을 먹으면서 10년 정치한 가운데 5년 국록을 먹으면서 그래서 밥값 정도는 했지 않을까 그런 자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나요? 네. 아마 질문의 요지는 다른 분들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한국에서 정치 개혁이 불가능하다. 현재 전망으로서는. 그래서 아무튼 그 길이 아니라 다른 식의 역할을 통해서 아니요. 정치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나는 아닌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그것이 불가능한 건 달라요. 나는 못했지만
다른 분은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누군가가 또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정치개혁이나 정치혁신은 필요하고 국민들이 원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근데 그때 그럼 누가 누구를 통해서 그걸 할 거냐 할 때 적합한 사람이 나와야 그게 되는 거죠. 저는 일단 적합한 사람으로 인정을 못 받은 것 같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주권자이고 투표권을 가진 시민이고 하기 때문에 또 글 쓰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정당의 당원이고 평당원이지만 당원이고 또 정치적 발언도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당연히 하겠죠. 또는 다른 정치적 행동을 할 수도 있죠. 직업으로서의 정치가 아닌 다른 형태의 정치적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다 열려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열려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정치 은퇴한 지 이제 2달 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뭐 피켓 들고 1인 시위하러 다니고 이러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뜸 좀 들이고, 제가 정치인이 아닌 시민으로서 작가로서의 이 존재 이전, 이것이 어느 정도 확실히 되고 나면 이제 할 것 같아요. 지금 하면 전 보건복지부 장관 아무개, 전 국회의원 아무개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직업 정치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될까봐 지금 자숙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말씀을 드리죠. 정치할 때는 안철수 씨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죠. 제가 훌륭한 분이시다, 정치를 뛰어드신 걸 감사히 생각한다, 정말 고맙다, 그런 얘기하고 이제 대선 기간에 단일화 때문에 삐걱거릴 때 조금 제가 이제 싫은 소리도 조금은 했습니다. 뭐 민주당 쪽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막 미팅도 안 되고 이럴 때 둘이 경쟁하다가 어깨로 좀 밀었는데, 축구하다가 어깨로 좀 밀었는데 운동장에 들어 누워가지고 심판 보고 옐로카드 꺼내라고 하고 있는 형국이다, 뭐 그 정도 민 거 가지고 그냥 뭐 이런 얘기도 조금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가는 길은 매우 험난한 길입니다. 또 아류정당이 아니고요, 자민련, 옛날 자민련 같은 새누리당 아류정당은 특정 지역에서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지만 전국적 기반을 가진 제3세력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예가 지난 30여 년의 정치 역사, 25년의 정치 역사에서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없이는 해내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일단 어려운 길을 가는 분한테는 박수를 쳐드려요. 그 길이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일단 박수를 치고 봐야 돼요. 왜냐? 안철수 씨가 편한 길을 가려면 그냥 민주당에 입당하면 돼요. 민주당에 입당하면 그러면 뭐 대통령 후보 지지도 조사하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개인적으로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시장 중에 미래 대통령감으로 여기는 분이 누구십니까? 뭐 이런 질문도 있고요. 그 두 분은 두 분 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좀 예민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대답을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으로서 안철수에 대한 생각과 패배한 정치인으로서 안철수에 대한 조언을 좀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생각은 끝났고요.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정치인이고 저는 아니에요.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 정치할 때는 맨날 을이에요. 근데 요새는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갑처럼 행동을 해서 문제인데, 정치하는 사람은 을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독자 세력화라는 것은 제가 개혁당, 국민참여당, 통합진보당의 이 기획을 통해서 시도했다가 다 실패한 일이고요. 그 전에 한겨레 민주당, 꼬마 민주당, 1988년 13대 총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누군가 시도했던 사업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한때 통추, 꼬마 민주당을 할 때 이 지역주의 청산, 세대 교체 이 주장을 하면서 김영삼, 김대중 양김에 맞서서 대들었다가 완전 망했잖아요. 그때도 선거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요 선거에서 제3당이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한 예가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우선 지역구에 가면 지역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을이에요.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구가 아닌 곳에 가서도 우리 지역구에 아는 사람이 있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을이에요. 일단 가면. 기자분들하고 대할 때도 무조건 을이거든요.
거기서 자칫 갑행세를 하다가는 아주 된통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기자들이 절대 안 봐줍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민과의 관계에서 보면 노상 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돼서, 근데 제가 이제 지금은 갑은 아니지만 을에서는 풀려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마음대로 말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제가 좀 저보고 이제 정치하지 않는 작가 유시민으로서 또는 시민으로서 정치인 안철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